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 양평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하나 자리하고 있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거울 호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그 이름답게 그곳의 물은 한없이 맑았고 호수의 표면은 마치 거울처럼 주변의 경치를 고스란히 비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 이면에는 호수를 수호하는 강력한 수호신에 대한 전설이 숨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그 힘은 바로 호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수호신 백호라 불리는 신성한 호랑이의 영혼에서 비롯된다고 전해졌다. 이 호수는 단순히 볼 수 있는 미적 아름다움 외에도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돌풍이나 폭우가 한 번씩 몰아쳐도 거울 호수의 수면은 흔들림 없이 평온함을 유지했으며 마치 바깥 세계와는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때때로 과도한 호기심으로 장난이나 탐험을 하려는 외부인들이 찾아오기도 했으나 언제나 그들은 불길한 사건을 겪고 돌아갔다. 어느 날 양평 마을에 대단히 재능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도원이었다. 도원은 매우 민감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고 특히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마을 어른들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은 존재임을 직감했다. 그래서 도원의 아버지는 그간 전에 내려오던 전통과 전설, 특히 거울 호수와 백호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도원에게 자주 들려주었다. 도원이 12살이 되던 해 그는 신비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하얀 호랑이가 되어 호수 주위를 맴돌았다. 호수의 신성한 이슬을 마시고 평화로움을 느낀 그의 꿈은 항상 호수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 꿈이 단순한 것이 아니며 아마도 백호의 영혼이 도원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도원은 이 꿈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거울 호수로 향했다. 그의 마음가짐은 진지했다. 왜냐하면 도원은 그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수에 도착하여 도원은 물가에 앉아 손을 호수로 뻗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호수물이 갈라지며 비밀스러운 길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원은 두려움을 뒤로 한 채 그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신비한 길 끝에는 고대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엔 한 마리 백호상이 웅장하게 서 있었다. 도원은 백호상 앞에 서서 자신이 바라던 바를 마음속 깊이 염원했다. 그러자 백호상은 야생의 호랑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마치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도원은 세상의 모든 자연과 연결된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백호의 영혼이 그에게 속삭이며 마을과 호수를 보살피는 책임감을 일깨웠다. 그리고 백호상은 천천히 빛으로 변하며 도원의 몸에 스며들었다. 도원은 앞으로 자신이 마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날 이후 도원은 마을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힘쓰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모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그 속에서 길을 찾아냈다. 그의 존재는 양평의 전설로 남아 후세에도 전해졌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과 경외감을 남겼다. 백호의 영혼이 그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한 강가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농부는 아내와 2명의 자식들과 함께 작지만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들판을 갈고 정성 들여 곡식을 가꾸었다. 어느 날 농부는 보통처럼 논을 갈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강가로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거북이가 거친 모래 위에서 힘겹게 움직이려는 모습을 발견했다. 농부는 안타까운 마음에 거북이를 자신의 손으로 들어 부드럽게 강물로 돌려보냈다. 거북이는 감사한 마음에 잠시 농부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물속으로 사라졌다. 농부는 평소처럼 하루의 농사일을 모두 마치고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농부가 어제처럼 강가를 지나고 있을 때 발밑에 물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물방울이 퍼졌다. 그 순간 물속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녀는 용왕의 딸 공주였다. 공주는 농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제 아침 당신의 도움으로 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용왕께서 당신께 은혜를 갚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했다. 농부는 사뭇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공주의 초대에 순응하여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놀랍도록 화려하고 웅장한 용궁이었다. 용왕은 농부를 맞이하며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자비로움을 칭찬하였고 그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농부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왕의 친절한 제안 앞에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마을에 가뭄이 오래 지속되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녀의 눈에는 살짝 눈물이 맺혔다. 농부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왕은 감동적인 그의 요청에 미소 지으며 정녕 당신은 마음이 선한 사람이오 마을에 충분한 비를 내리게 하여 모든 작물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겠소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농부에게 마법의 씨앗을 하나 주어 어디에 심든지 그곳에 평화와 풍요로움이 깃들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농부는 용왕과 공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마법의 씨앗을 잘 간직하였다. 그가 마을에 돌아왔을 때 하늘은 구름이 가득 차고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과연 용왕의 약속대로 마을은 다시금 활력이 넘쳐났고 들판마다 풍성한 곡식이 자라났다. 농부는 마법의 씨앗을 마을의 중심에 심었다. 그것은 훗날 커다란 나무로 자라났고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끊임없는 행복과 번영을 상징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농부를 존경했고 그의 선행과 용왕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매년 나무 주위를 돌며 감사의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며 공주와 용왕을 기리는 전설로 다양한 모습으로 계승되었다. 아직도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있는 곳에 가면 평화롭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공주 민속신앙이 아름다운 전설 중 하나였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전라남도 진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의 진노에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용감한 어부들이 있었다. 이들은 매일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가족을 부양했다. 하지만 어느 해 가을, 이상하게도 바다가 잔잔한 날이 거의 없었다. 매일같이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조차 어려웠다. 어느 날 저녁, 어부들은 마을의 장로가 주최한 회의에 모였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그때 마을의 현자이며 샤먼으로 알려진 나리 할머니가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왔다. 나리 할머니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바람의 여신 바람비가 우리에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진도의 바람과 날씨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평소에는 우리 마을을 보호해 주었지만 어떤 이유로 우리의 원행이 그녀를 불쾌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어부들은 모두 놀랐다. 어부 중 한 명이 용감하게 물었다. 할머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람비 의혹을 풀 수 있을까요? 나리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다. 바람비 여신이 좋아하는 진귀한 해산물과 아름다운 진주를 그녀의 성소에 바쳐야 합니다. 또한 마을의 가장 용감한 어부가 그녀에게 사과와 감사를 전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제안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하여 뒤늦게나마 매일 바람을 뚫고 바다에 나가 진귀한 해산물과 아름다운 진주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때 마을의 젊은 어부 중 하나인 기용이 스스로 자신이 바람비에게 직접 사과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기용은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어부로 다른 어부들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결국 모든 준비가 끝난 어느 날 밤, 기용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람비 여신의 성소로 향했다. 바람은 심하게 불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해산물 제물과 진주가 담긴 바구니가 있었다. 성소에 도착한 기용은 조심스럽게 제물을 바쳤다. 존경하는 바람비 여신님, 저희 마을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 당신을 불쾌하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신의 노여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신께 부탁드리오니 진도의 바람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진심이 담긴 이 선물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기용의 말에 바람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마을로 돌아온 기용과 다른 어부들은 바람이 거의 멈춘 것을 확인하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맑고 고요한 날씨 속에서 바다로 나갔다. 그들은 마침내 평화롭게 물고기를 잡으며 일상을 되찾았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람비 여신을 기리며 정성스러운 제사를 지냈고 그녀의 덕분에 진도의 뱃사람들은 바다에서 안전하게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기용의 용기와 나리 할머니의 지혜 덕분에 마을은 다시 한번 고요한 바람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무안에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숲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깊은 안개에 쌓여 있었고 그 안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져 모든 것을 감추었다. 사람들은 이 숲을 안개의 숲이라 불렀다. 이 숲에는 한 가지 특이한 미신이 전해지고 있었다. 바로 이 숲에 들어갔다 오면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건강이 좋아지고 어떤 이는 뜻하지 않은 재산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이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나쁜 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 말이 교차했다. 그중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다고 알려진 청년 이수혁이 있었다. 이수혁은 항상 미지의 것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고 언젠가부터 숲에 대한 소문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나 이수혁은 안개의 숲에 들어가 진실을 밝히고 말겠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그가 괜한 불행을 겪지 않을까 염려했다. 날이 밝고 안개의 숲은 여느 날처럼 두꺼운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이수혁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숲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주위는 바로 짙은 안개로 가득 찼다. 처음에는 길을 잘 찾았던 그였지만 안개가 더욱 짙어지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숲속에서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주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작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발걸음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그의 앞에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무언가 몽환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무엇을 찾고 있소?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이수혁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을 되찾았다. 저는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곳은 모든 것을 가진 이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에게는 모든 것을 주는 곳이지요. 당신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수혁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 마을의 번영과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기원하기로 결심했다.
여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짓했다. 진정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곳을 나가도 괜찮을 것입니다. 운명이 당신 손안에 있으니 잘 선택하시오. 이수혁은 숲을 빠져나오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방향 감각이 돌아오고 안개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다. 숲을 빠져나오면서 그는 내내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날 이후 무안의 마을은 점점 번영하기 시작했다.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돌보고 마을의 풍경은 한층 밝아졌다. 이수혁의 용기와 진실한 마음이 전설로 전해지며 안개의 숲은 사람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